상시벽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최근에 일본 관련 이슈로 가장 큰 게 있다면 역시나 대지진 예언입니다. 7월 5일에 대지진이 날 것이라는 예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본 전체가 큰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현재 상황에서 일본에서 대지진이 난다면 가장 날 확률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난카이 대지진일 겁니다. 이 난카이 대지진의 경우에는 100년에서 40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지진인데요. 항상 이 대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몰고 와서 많은 일본인이 많은 걱정을 하는 지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난카이 대지진의 경우에는 무서운 게요, 다른 지역의 지진들과 같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707년에 발생한 호에이 대지진 때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가 동시에 일어나서 사망자만 최소 5,000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파괴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난카이 대지진이 전부 다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이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 지진조사위원회에서 밝히길 향후 30년 내로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0에서 규모 9.0 사이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2024년에 74%로 봤던 것을 2025년에 80%로 올린 겁니다. 사실상 난카이 대지진이 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때 29만 8천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액만 292조 3천억엔, 하나로 2,742조 5,048억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사망자 수인 1만 5,894명의 약 30배, 피해액은 16조 9천억엔, 하나로 160조 원의 1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한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예측한 이유는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해안 지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규모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오사카는 물론이고요, 교토, 나고야, 심지어 도쿄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일본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관측한 건데요. 물론 일본 정부가 예상한 것이 규모 9.0 수준의 대규모 지진입니다. 1500년간 난카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보통 규모 8.0 초반을 기록한 것을 고려한다면 저 정도까지 피해를 보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난카이 대지진만 터지는 게 아니라 도난카이, 도카이 대지진까지 같이 터지게 된다면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피해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난카이 대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에는 일본 정부가 11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한 난카이 대지진 관련 방제대책 추진 기본계획에서 피해 예상치를 10년 이내에 사망자를 80%, 건물 파손을 50%로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안 방파제를 많이 건설하고 있고요. 지진 발생 이후에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지라 실제로는 예상했던 것만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동일본 대지진보다는 피해가 클 것 같긴 합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쓰나미로 인한 피해일 겁니다. 이 지진 자체가 바다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큰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 정부가 예상하기에 오키나와현부터 후쿠시마현까지 일본 거의 모든 지역에 높이 3m 이상의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고요. 고치현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34m의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가장 높았던 쓰나미가 37.9m 정도였으니까요. 동일본 대지진 때 봤던 쓰나미가 일본 동해안에 밀려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예측하기에 사망자 29만 8천 명 중 대다수는 쓰나미로 희생될 것으로 판단했으니까요,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난카이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후지산이 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호에이 대지진 당시에도요, 지진이 발생하고 49일 뒤에 후지산이 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후지산 분화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정말 후지산이 분화하게 되면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후지산이 분화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용암, 화쇄류가 뿜어져 나올 겁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인근 도시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요, 산기슭에 있는 마을은 그야말로 쓸려나갈 겁니다. 거기다가 화산재 피해가 제일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산재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기 때문에 농작물, 건물, 도로 등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될 겁니다. 그렇게 사회 전반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또 난카이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일부 지역에 복구하고 있을 정도로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대부분 피해 복구는 완료했지만 후쿠시마 같은 지역은 원전으로 인한 피해로 지금도 제한적인 구역에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직접적인 피해는 16조엔에서 25조엔, 하나로 250조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GDP의 0.5% 수준이었는데요. 아마도 공장,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파괴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치면 더 큰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일본은 2011년에 경제 성장률이
확률이 마이너스 0.9%로 떨어지기도 하였는데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피해액만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하나로 2742조 504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중인데요.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요, 일본만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국인 한국, 중국, 대만도 다 타격을 받을 겁니다. 당장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일본산 장비와 소재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지진이 발생하여 제조업이 완전히 정지된다면요,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겁니다. 당장 공급망 붕괴가 발생하면서 반도체 공급에 비상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한국의 피해도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워낙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거여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나 부산 같은 곳에서는 진도 3에서 4 정도의 진동이 감지될 수 있죠. 또 쓰나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한국에 해일이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10cm에서 15cm 정도이긴 했지만요,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규모가 크고 가까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더 큰 해일이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받는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간접적인 피해가 더 클 겁니다. 일단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과 주요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요, 일본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도 그 여파가 분명 올 것이기 때문에요,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국제사회도 즉각 반응할 겁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국가인 만큼 난카이 대지진 같은 초대형 재난이 발생한다면 유엔은 물론이고 각국 정부와 민간 구호단체, 국제적 NGO들이 총출동하게 됩니다. 이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호주 등 다양한 나라의 구호대들이 일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의 119 구조대 역시 구조견과 함께 투입돼 사람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을 지원했죠. 이런 대재난은 국가 간 갈등을 잠시 잊게 할 만큼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역시 중국입니다.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은 단순한 재난을 넘어서 지정학적 구도까지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일본의 전력, 특히 해상과 공중전력이 난카이 대지진으로 일시적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요코스크와 같은 항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미군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해상 전력의 작전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할 겁니다. 거기다가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정말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설령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대만 침공을 이때 감행이라도 한다면 중국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요, 중국은 이걸 기회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지산이 분화라도 하는 순간 일본의 공군 전력도 마비가 될 겁니다. 화산재로 인해서 항공기를 쓸 수 없을 테니까요. 일본과 미국의 공중지원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 이 틈에 중국이 공중과 해상에서 우위를 점한 채로 대만 침공을 감행한다면 중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의 균형이 크게 흔들릴 겁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당장 지금 신냉전 시대로 인해 국제사회가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대지진이 온다면 더 큰 변화가 있겠죠. 일본 정부는 현재 난카이 대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부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큰 피해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지진이 안 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